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도 드론을 가져왔는데요, 저번에 처음으로 제가 DJI 에어 3S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드론 영상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됐었다, 정말 자세하다, 알타다, 비디오클래스에서 드론 영상을 보게 될 줄이야 등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드론 아직까지 너무 사용하기 애매하다, 너무 한정적이다, 규제가 빡세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드론 무게나 크기로 인해서 날리는 것 자체도 부담이고 또 날릴 것도 마땅히 없는데,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그런 걱정을 조금 줄여주는 드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DJI 플립인데요, 이게 DJI 플립 가방이고요, 여기 에어 3S의 가방입니다. 딱 봐도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드론 크기도 이 정도 차이 납니다. 항상 그랬듯이 DJI의 드론 파우치는 정말 잘 만듭니다. 이 지퍼를 열고 닫는 부분에도 이렇게 고무 실링 처리가 돼 있어서 방수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열어보면 우선 드론 본체가 있고, 지금 제가 배터리를 뺐는데 여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플라이모어 콤보라서 배터리가 3개 있고요, 여기 근데 하나 더 끼고 싶게 생겼죠. 이 배터리 허브는 총 4개가 들어가는 허브입니다. 지금 구성에는 총 3개의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은 RC2 조종기가 함께 있습니다. 요즘 DJI의 신형 드론들은 모두 이 조종기를 사용하고요. 사실 이 조종기를 에어 3S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는 이미 이 조종기가 있다 하시는 분은 굳이 이 조종기가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조 포켓에는 액세서리가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쭉 보자면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 수리를 위한 도구예요. 근데 프로펠러가 딱 봐도 잘 손상되지 않게 생긴 게 이렇게 보호 가드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게 들어가야 그때 이제 프로펠러가 손상되지, 웬만한 경우에서는 프로펠러 손상이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프로펠러도 작고 고장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교체할 때는 살짝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뭐 어쨌든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분의 프로펠러도 3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USB Type-C 케이블, 그리고 각종 서류 뭉치, 그리고 항상 주는 스티커. 이거 스티커를 잘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디자인이 다양해요. 이거 멀리서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가까이서 보면 약간 드론이랑 짐벌 프라모델 같은 거예요. 온갖 DJI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양하죠. 자, 뭐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체부터 봐야겠죠? 근데 이거 디자인이 되게 홀로 로고 닮지 않았어요? 자전거? 참고로 이 드론은 무게가 250g 미만, 249g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도 엄청 가볍습니다. 뭔가 이 안에 아주 약간의 배터리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장착해도 전혀 무겁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크기도 굉장히 작죠. 오버하면 약간 큰 롱패딩 주머니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데 플립형이라서 이런 식으로 펴고 접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중국어를 하지. 아직 이게 출시 전이라 펌웨어가 불안해서 그런지 껐다 키면 중국어를 막 하는데 뭐 해결이 되겠죠? 어쨌든 크기도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이 작은 것이 아주 요물입니다. 요물. 제가 이전에 에어 3S 리뷰 영상에서 드론을 세팅하고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사용 후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렇게 펼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날개가 모두 가드에 쌓여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디 받거나 심지어 사람이 닿더라도 크게 상해를 입을 일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촬영을 하다가 저희 PD님이 살짝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허허 웃으실 정도로 별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가드는 있지만 드론 자체의 장애물 인식 센서가 전방과 하단에만 있기 때문에 좌우로 이동하거나 혹은 후진할 때 굉장히 조심히 주의해서 조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조종할 때 이동할 때는 전방으로만 이동하고, 후진을 해야 한다 싶을 때는 돌려서 내가 앞을 보면서 전진하는 방식으로 뒤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써있는 것처럼 드론 무게가 249g입니다. 울트라 라이트라고 써있죠? 드론이 이렇게까지 가벼워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가 정말 가벼운데요, 왜 250도 아니고 249냐? 이건 법적으로 교육이나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아무나 구매하고 바로 날려도 되는 한계 정도의 무게입니다. 물론 비행 불가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되겠지만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오늘 구매해서 내일 비행 지역에서 써보고 싶다 하더라도 바로 구매해서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만큼 바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짐벌로 안정화가 굉장히 잘 되고요, 또 그리고 드론 특성상 가까이에서 찍는 것보다는 좀 멀리서 피사체를 찍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흔들린다 라는 게 티가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촬영한 날에 강풍이 불었는데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래도 영상 자체로는 많이 티 안 난다. 뭐 태풍 수준으로 불지만 않으면 강풍에서 가볍게 멀리 날리지 않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카메라 쪽을 보자면 굉장히 작고 뭐 근처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원래 막 렌즈 스펙이나 그런 게 써 있어야 뭔가 이거 좀 제대로 된 카메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카메라는 정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별거 아닌 카메라야 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성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단일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각은 23mm 광각 카메라이고요. 아쉽게도 1인치 센서까지는 아니고 1.3분의 1인치 센서이고요. 다만 4K 60프레임까지 고화질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60프레임 HDR 영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슬로우 모션을 하고 싶다면 1080p에 10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세로 영상도 2.7K 화질로 고화질로 녹화할 수 있고 사진도 48메가픽셀로 굉장히 고화소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DNG 확장자의 로우 포맷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촬영이 되는지도 많이 관심 가지시는데 무려 10비트 D로그 M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리뷰한 에어3S와도 화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에어3S가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메인 카메라가 1인치 센서에 50메가픽셀입니다. 그런데 영상 퀄리티는 대충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영상 중앙부가 아닌 측면부의 경우에는 렌즈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서인지 플립 쪽이 살짝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에어3S 쪽을 보면 측면부가 조금 더 선명하죠? 해상도는 같지만 이러한 해상력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의 모양이나 스펙이 같은 DJI의 오즈모 포켓 3와 닮아있는 구석이 많죠? 하지만 오즈모 포켓 3는 1인치 센서, DJI 플립 드론은 1.3분의 1인치 센서인데요. 더 작은 센서이지만 촬영본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때깔이 비슷합니다. 물론 더 센서가 큰 오즈모 포켓 3A 쪽이 이미지 퀄리티 부분에서 분명히 우수하지만 드론 촬영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멀리서 밝은 환경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펙이라면 꽤나 전문적인 영상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오즈모 포켓 3는 꽤나 가까이 접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도 어느 정도 접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나 제가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포커스가 맞으면서 접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드론으로 접사를 할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가능해서 이 포켓 3와 같이 사용한다면 굉장히 비슷한 톤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DJI가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DJI 에어 3, DJI 매빅, DJI 미니, DJI 네오, 아바타 2. 그런데 거기에 또 이 플립을 출시해서 이렇게 괜찮은 카메라 성능과 가벼운 무게의 접이식 드론을 또 왜 만들었는가?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사용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DJI 플립은 그 이름처럼 플립, 언제든 플립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좋겠다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펼쳐서 손으로 들고 옆구리 버튼을 눌러서 이륙이 가능합니다. 그냥 어떠한 컨트롤러든 휴대폰도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도 간단하게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죠. 1인 크리에이터라면 야외에서 혼자 촬영하다가 내 모습을 좀 남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따라다니면서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플립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DJI에서도 애초에 브이로그 드론으로 방향을 잡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든 부담없이 펴서 그냥 졸졸졸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카메라 감독 한 명 데려온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찍었지만 마치 여러 명이서 규모 있는 촬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또 영상도 영상 나름대로 다채롭고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앞에 검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간단하게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디스플레이에서 총 6가지의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하나씩 써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팔로우 모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모드고요. 드로니 모드는 나를 촬영하다가 점점 멀어지고요. 서클, 주위로 빙글빙글 도는 거고요. 로켓, 수직 아래에서 촬영하면서 위로 쭉 뜨는 모드이고요. 스포트라이트, 드론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하면 나를 따라서 알아서 트래킹을 해주는 모드이고요. 디렉션 트랙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내가 드론을 본 상태로 전진하더라도 드론이 뒤로 가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따라오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 내 모습을 촬영할 때는 굳이 조정기 연결할 필요 없이 다양한 장면을 촬영해볼 수 있다는 게 이 드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무겁다면 휴대폰 자체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러보다 수신 거리는 짧겠지만 그래도 휴대폰으로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외에도 드론을 잘 사용하는 기능들 몇 가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퀵샷, 이 기능만 잘 사용해도 드론값 한다고 봅니다. 드론 조작에 자신이 없고 나 이거 완전 처음 만져본다 하시는 분들도 이 퀵샷을 통해서 여러가지 멋진 구도와 무빙으로 알아서 찍어줍니다. 각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찍히는지 미리 보기 영상도 띄워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멋진 영상을 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랩스 촬영인데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흘러가는 멋진 영상, 이것이 하이퍼랩스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기능, 이 기능은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사진 한 장을 촬영해주는
하는데요. 이 사진은 360도 사진이기 때문에 타이니 플래닛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사치만 정해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마스터샷 기능까지, 뭐 DJI 드론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두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DJI 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가볍고 영상 잘 나오고 사진 잘 나오고 더 뭐가 필요한가 싶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DJI 네오 같은 경우에는 FPV용 조종기로도 조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했는데 이 플립은 그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살짝 아쉬웠고, 또 그리고 어쩔 수 없었겠지만 가벼운 무게처럼 배터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배터리당 대략 20분 정도여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넉넉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뭐 그래도 작은 무게,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의 드론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DJI 플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손으로도 여기 있는 모드 선택해서 간단하게 큰맘 먹지 않고 찍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을 보고 안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경우는 조종기를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어쨌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